현재 인류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자원 고갈, 과 같은 문제들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멸종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몇 년 안에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합세해 온갖 기술과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기는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러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대한민국의 이 자원을 전 세계 공개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노커TV에서는 대한민국의 바다에 숨겨져 있던 이 자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11도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최근 7년간은 인류의 기온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날씨들을 기록한 기간이었습니다. 가뭄, 폭우, 홍수, 태풍, 폭염 등의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농업, 어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식수 부족과 같은 더 직접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에 있는 빙하를 녹여 전 지구의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2030년에는 대한민국 국토의 5% 이상이 침수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과 같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치명적인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기후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7억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어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이상기후는 모두 인간의 탄소 배출 때문인데요. 이 탄소라는 것이 사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줄어들기보다는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든 나라 혹은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도 현재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 이동, 식사, 주거 등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줄이고 싶다고 쉽게 줄일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역시 자신들이 매출, 이익을 포기해가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쉽사리 감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듯 탄소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감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떠오르는 대안은 탄소 포집입니다. 탄소 포집은 대기 중에 배출된 혹은 배출될 탄소를 포집해서 이를 대기가 아닌 지하나 해저에 파묻어버리는 방식인데요.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1,000억을 주겠다며 기술에 대한 현상금을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역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는 갑자기 대한민국의 바다에 관심을 보이며 집중 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있는 이것을 두고 친환경적인 식자원이며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바다를 두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브레이크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바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사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내었는데요. 그 위성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엔에서 대한민국 남해 바다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왜 유엔은 남해 바다를 찍어서 보여줬을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해안가에 까만색 점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점들은 바로 바다의 농장 양식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즐겨 먹는 미역과 김을 생산하는 해조류 양식장인데요. 나사가 집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미역과 김이었습니다. 나사는 대한민국 바다에서 자라는 김과 미역 등의 해조류를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의 해조류 양식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며 심지어 탄소도 흡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식물이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육상의 나무들이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듯이 바다의 식물들인 해조류들 역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요.
이를 바로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블루카본은 연안 생태계와 그 지역의 퇴적물이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연안 생태계에 존재하는 해조류들은 탄소 저장 능력이 육지 생물들의 탄소 저장 능력보다 50배 이상 뛰어나면서 흡수와 동시에 바다 퇴적물 밑으로 탄소를 저장해 자연스레 탄소를 사라지게 만드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량 자원들이 생산과 동시에 탄소를 배출하지만 한반도를 쭉 둘러싼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미역, 김은 생산 방식도 친환경적이라 탄소 배출이 적은 데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소를 포집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21개의 갯벌에서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갯벌에서는 연간 최대 5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승용차 20만 대가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나사에서는 이런 지점들을 보고하면서 연안 생태계는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 세계적으로 갯벌 습지 50%, 해조류 숲 30% 등이 감소하면서 이런 브레이크들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환경오염 혹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의 갯벌을 소개하면서 연안 생태계가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인 가치를 깨닫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사와 UN 모두 한국의 연안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연안 생태계를 보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에서 발견한 김, 미역 등의 해조류가 전 세계 연안 생태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들 계셨을 겁니다. 한국에 여행 온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서 나가는 음식이 김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김은 단순히 관광상품을 넘어 하나의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해조류는 육류, 채소와 같이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재배되는 게 아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재배가 가능한 식자원이면서 그 자체로도 탄소를 줄여주는 기능을 가진 자원으로 각광받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서 세계적 갯벌과 바다식물의 보고인 대한민국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